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리 경련,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병에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위원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쥐가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쥐 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고 한 번 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이 쥐 나는 것 때문에 걸음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고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나중에는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리에 쥐 나는 거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근육 경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쥐가 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그냥 머슬 크램핑, 레그 크램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자다가 나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근육 경련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0분 중에 6분 정도가 이 질환을 경험을 합니다. 쥐, 경련, 근육 조임, 근육 발작 같은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자다가 이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불면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왜 생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원래 다리에 쥐가 잘 나나 봐 라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밝혀진 거를 보면은 전해질의 이상, 나트륨이라든가 뭐 칼륨이라든가 칼슘 같은 전해질의 이상이 이런 쥐 나는 거를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근육 피로, 과도한 근육 사용, 과도한 운동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쥐가 날 수도 있고 신경이나 주변 혈관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쥐가 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찰리 홀스라 그래요. 예전에 유명했던 메이저리그 선수예요. 이 선수의 별명이 찰리 홀스였고요. 이분이 경기 도중에 막 전력 질주하는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홈인을 하면서 쩔뚝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누가 다리가 쥐가 나서 쩔뚝거리게 되면 네가 찰리 홀스야 왜 다리 쩔뚝거려? 그러면서 영어로 뭐 You got a Charlie horse in your leg 내지는 뭐 I got a Charlie horse in my leg라고 해서 그게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찰리 홀스라고 지나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근육의 모양을 좀 봐야 근육이 왜 수축을 하고 경련이 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림 보시면 근육 섬유들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서로 이렇게 모이면서 차례대로 들어가고요. 이완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거를 조절하는 신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신경 말단들이. 그리고 신경에서 근육으로 만나는 그 접합 부위에 근육신경 접합 부위가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조화롭게 서로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쥐가 나겠죠. 왜 생길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아직도.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육, 신경, 그다음에 이런 전해질 같은 대사성 질환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근전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끝에 신경 말단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신경과 근육은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를 주면서 수축을 시키는데 그 전기 신호가 너무 과도하게 방전이 되면서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꼭 그런 근육이나 신경병 말고도 이게 잘 유발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요즘에는 문명화된 생활 방식 때문에 쥐가 잘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동굴 이런 데서 수렵 생활을 할 때는 거의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왜냐면 음식을 찾아야 되니까 동물을 찾아서 사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렵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일 걸어 다니다가 그다가 중간에 힘들 때는 앉아서 쉬었는데 동굴에서도 다 앉아서 쉬고 누워서 쉬었죠. 근데 요즘에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한번 볼게요. 자, 뒤쪽 종아리 근육 이런 데가 다 수축돼 있죠. 복근도 수축돼 있고 종아리 근육도 수축이 된 상태로 하루 종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라는 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얘가 조금만 더 수축을 해도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방식이 쥐를 더 쉽게 나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일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쥐가 납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운 자세에서 몸을 탁 다리를 제끼고 이 상태로 주무시는 분은 없죠. 대부분은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잡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발목이 이렇게 펴진 상태 자체가 종아리 근육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밤에 스파크가 한번 탁 튀면 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됐을 때 근육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금방추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하루 종일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잠을 잘 때는 피곤해져서 오류를 일으킨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결국에 방금 얘기한 그런 원인들을 종합을 해보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이런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피로해지는 어떤 조건, 과도한 운동도 마찬가지로 쥐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하면서 잘 보세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하다가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수축, 이완이 조화롭게 가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하면 중간에 한번 빼먹어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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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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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하다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게 되면 수분이 줄어드니까 일정 농도에서 수분이 빠지면 그 안에 다른 전해질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게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쥐가 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세가 드시면 참 안타깝죠.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줄어든 근육으로 운동 강도는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근육세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죠. 할 일이 많아지면서 근육의 부하가 높게 걸려서 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쥐를 나게 하는데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쥐가 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가 보면은 다리에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혈액순환만 잘 돼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 같은 다리의 혈액순환 질환, 다리 혈관 질환이 쥐나는 환경을 만들고요. 대표적으로 또 허리 쪽, 요추관 협착증도 신경 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다리에 쥐가 나게 합니다. 전해질이 문제 있어도 쥐가 난다고 했죠. 간경화, 혈액투석, 그다음에 임신 같은 경우도 몸의 전해질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쥐가 잘 나요. 또한 하지불안 증후군,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 근육의 염증, 근염 같은 것도 나오고요. 노화에 의한 근감소도 쥐를 쉽게 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인만 생기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한 7%에서 100명 중에 한 7%, 7명 정도는 다리에 쥐 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쥐가 나는 분들의 20%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쥐가 좀 자주 난다 싶으면 꼭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쥐 나는 거는 보통 한 번 나면 5분 이상 나죠. 그리고 한 번 났으면 쥐가 나는 게 멈췄어도 통증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한번 쥐가 딱 나면 그날 밤은 이제 잠은 다 잔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2차적인 다른 문제들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쥐가 나는 근육은요, 요 종아리에 비복근이라고 있어요. 이 비복근 안쪽, 여기서 쥐가 잘 나와요. 물론 드물게는 이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아니면 발등 쪽에도 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나는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방금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허리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정맥에 문제 있는 경우,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쥐나는 질환 두 가지, 요추관 협착증과 정맥 부전이 있습니다. 야간 경련은요,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는 조금 달라요. 경련은 쥐나는 거는 갑자기 근육이 확 수축하는 거고, 하지 불안은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떨게 되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이고요. 근육 경련은 완전히 수축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처음에 제가 원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문명화된 생활 습관이라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수축을 하지 말고 늘려주면 이런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요.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번 이상,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7번 이상 하는 건데,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루에 꼭 3번 이상 해주시고요. 특히 낮에는 너무 바빠서 못했다면 이 쥐나는 게 잠잘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트레칭 말고 다른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해질 이상 때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신하신 분들은 함부로 영양제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은 분들은 마그네슘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임신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거기에 적합한 임산부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B12, 비타민 B군 중에서 B12가 이런 다리 근육 경련에 도움이 되니까 드시는 영양제 중에 성분을 꼭 확인하셔서 비타민 B12가 함께 있는 걸 드시는 게 좋고요. 쥐나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진통소염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찢어지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쥐나는 거를 예방할 수는 없으니까 진통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쥐나는 거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나 체질이야. 이거 이러다가 나 괜찮아. 며칠 지나면 좋아져. 라고 생각하시는데 쥐나는 것 자체가 다른 2차적인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쥐가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쥐나는 것 자체가 근육병이나 근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면 어르신들도 낙상을 잘 입게 되고 그 낙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다른 2차적인 병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하게 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벽을 기대고 설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뺄 거예요. 근데 다리를 뒤로 빼라고 알려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스트레칭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발은 그대로 11자 상태로 뒤로 그대로 빠집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서 많이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대로 11자로 한 20에서 30cm 정도 나가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중을 실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이쪽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겠죠. 무릎은 딱 핀 상태에서 뒤쪽 종아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30초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스탑워치를 켜놓는 건데 그냥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셔도 돼요. 30초를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30까지 세면 30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한 40에서 50까지 세야 30초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50까지 숫자를 세세요. 반드시 30초가 넘어야 됩니다. 30초 이하로 스트레칭을 할 경우 우리 근육은 반동을 해요. 반대로 더 수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초 이하로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30초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마무리하셨으면 반대쪽도 그대로 11자로 뒤로 빼셔서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3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할 때 우리가 세면대 앞에 서잖아요.
그 앞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는 발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양치율이 몇 분 해요? 3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분 동안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양치하니까 적어도 3번은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생활 내에서 이런 도구를 사용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쥐나는 원인과 셀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